자, 오늘은 2단원 달의 크기와 운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수업을 해봅시다. 지구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랑 달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는 햇빛과 막대의 그림자, 그쵸? 그래서 그 얻각을 이용해서 그 막대 두 지점 사이의 거리와 중심각을 이용을 해서 지구의 크기를 구했다면, 달은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저 밖에 있는 천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달의 크기를 보게 되면은, 달의 크기를 측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일단 물체를 앞, 뒤로 움직여서 달이 가려질 때 관측자와 물체의 지름이 이루어지는, 말이 어려운데 이 시직경 또는 시지름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달의 크기를 구해주게 되는 건데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볼 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어느 정도 거리에 딱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태양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려지게 해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원리로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편하게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란 동전이나 아니면 뚜껑 같은 경우를 이렇게 달하고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딱 어느 지점에 돼버리면은 달이 요 동그란 뚜껑에 딱 가려지는 순간이 생기거든요. 자, 그게 바로 시직경이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건데, 보면은 일단 물체의 크기는 당연히 가까우면 커 보이고 멀면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서로 닮은 두 삼각형에서 대응변의 길이 b 자체는 일정해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풀어주는데, 자, 사람 관측자의 눈 앞에서 어떤 특정 물체를 놔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동그란 바둑알을 하나 놨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 바둑알을 달을 쳐다보면서 거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이 딱 돼버리면은 달이 가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달이 가려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앞에, 눈 앞에 놓여 있는 물체와 달이 시지름 또는 시직경이 서로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가려지냐면, 이 동그란 뚜껑 같은 경우에는 가깝지만 달은 아주 멀리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크기보다는 아주 작게 보일 거고, 따라서 얘 눈 앞에서 빛이 만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 앞에 있는 물체 끝과 양 끝과 눈 중심에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하나의 뭐가 생겨요? 삼각형이 생기고, 이 연장선을 쭉 그어주면은 이렇게 딱 달이 가려졌잖아요. 그러면은 이 달의 지름이 이 앞에 있는 물체보다 훨씬 크더라도 이 같은 시직경, 시지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로 보여요. 그럼 얘를 쭉 연장 더 크지만 우리가 지구에서 봤었을 때는 달의 크기나 태양의 크기나 그렇게 많이 크기가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크기는 훨씬 크지만 훨씬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시직경이 어떻다?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뒤를 쭉 연장해서 가보면 여기 태양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겠지만은 같은 시직경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같아 보일 수 있다란 말이죠. 바로 이 원리를 이용을 해주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삼각형이 두 개가 나옵니다. 즉, 앞에 있는 물체의 지름을 밑변, 그 다음에 눈에서부터 양 지름까지 그어준 양변, 그렇죠? 그리고 실제 달의 지름, 같은 시직경으로 만나는 이렇게 커다란 두 개의 삼각형이 생기고, 이 두 삼각형은 세 각의 크기가 같은 닮음에 해당이 됩니다. 즉 AA 닮음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삼각형은 닮아버리면 밑변 대 높이의 비율과 이 지름에서부터 물체까지 거리, 즉 눈 앞에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스몰 l, 물체의 지름을 스몰 d, 그 다음에 관측자로부터 달까지의 거리를 라지 l, 달의 지름을 d, 라지 d, 그러니까 얘는 반지름의 2배니까 이 r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밑변 대 높이하고 밑변 대 높이의 비율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비례식을 이용해서 라지 L 대 스몰 l, 즉 달의 지름 대 물체의 지름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와 이 관측사에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에 비하고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비례식을 풀어서 달의 지름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측정해야 되는 값, 우리가 실제로 측정해야 되는 값은 일단은 물체까지 거리는 실제로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기의 물체를 어느 정도 거리에 뒀느냐에 따라서 시직경의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물체까지의 거리 측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에 대응되는 거리고, 그 다음에 이 물체의 지름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실제로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달의 지름에 대응이 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값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해요. 약 38만 킬로미터 정도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에 해당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닮은비로 구해준 달의 크기는 지름이 약 3,500km 정도가 되고요. 지구 지름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위성치고 지구의 크기에 비해서 위성치고는 상당히 큰 위성에 해당이 돼요. 달보다 큰 위성을 가지고 있는 행성들이 그닥 많지 않아요. 뭐 목성, 토성 정도인데, 목성, 토성은 지구보다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행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구 입장에서 보면은 달은 대단히 큰 위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은 유일한 지구의 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지구의 위성이다 보니까 달은 지구의 위성이고, 따라서 위성의 정의 자체가 행성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에 해당이 돼요. 행성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를 위성이라고 하고, 달은 지구의 위성이기 때문에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약 한 달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지구도 태양 주위를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잖아요. 그렇죠? 달도 지구 주위를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합니다. 약 한 달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회전하는 운동이 공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공전 방향 서에서 동. 공전 속도는 하루에 약 13도 정도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13도보다는 조금 어떻게 돼요? 13도보다는 실제로는 약간 커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달이 완벽하게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는 어느 정도 걸리냐면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27.3일 정도 되는 시간이 걸려요. 이게 실제 달의 공전 주기예요. 네. 다음에 공전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달의 위상 변화. 자, 위상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를 해주냐면 모양이에요, 모양. 달의 모양이 우리가 보름달, 반달, 초승달 같이 모양이 변하잖아요. 그런 모양을 위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일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월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일식은 참고로 달이 태양을 가려서 태양을 볼 수 없게 된 현상이 일식이고, 그 다음에 월식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달을 가려서 달을 볼 수 없게 되는 현상에 해당이 됩니다. 월식은 가끔 여러분들 본 적 있을 거예요. 일식은 태양 대비 달의 크기가 워낙 작아서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달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참고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천체를 우리는 그냥 별이라고 하지만은 천문학에서는 항성이라고 해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 빛을 반사하는 면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달은 실제로 동그랗지만 우리가 볼 때는 매번 동그랗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매번 동그랗지 않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태양과 지구와 달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빛이 반사되는 면을 보게 되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달의 위상은 지구에서 볼 때 반사돼서 밝게 보이는 달의 모양이 위상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달의 위상이 변하게 되는 까닭은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을 하면서
태양과 지구와 달의 이 상대적인 위치가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부분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즉, 여기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면은 태양빛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지구를 향해서 평행하게 다가오고 있고요. 여기 지구가 있고, 물론 달은 지구에 비해서 매우 작지만, 자, 달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자,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상이 되면은, 우리가, 보세요. 요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이쪽이 어디냐면 낮이에요. 그 다음에 태양을 등지고 있는 반대편은 여기는 뭐가 되냐면 밤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게 되면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낮 시간이에요. 그럼 낮 시간이 되면은 태양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달이 실제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기는 하되 낮에도 반달이 보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태양빛처럼 뚜렷하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완벽하게 일직선이 돼버리면 태양빛을 달의 요쪽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사되는 편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달의 뒤편에 해당이 되니까 지구에서는 태양빛을 받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사귈 때는 아예 달이 어떻게 돼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달이 조금씩 공전을 해가면서 약 45도쯤 되는 중간 지점쯤 오게 되면은 태양빛이 와서 여기 부분만 아주 일부를 반사가 되고, 이 반사가서 어떤 형태로 보이냐면 이렇게 조금만 반사된 초승달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자, 아니다, 여기다. 이렇게 초승달 형태로 요 부분만 반사가 되니까 아주 조금인 요 부분만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확하게 90도가 돼 버리면 태양빛이 여기 와서 여기를 반사시켜줘 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볼록한 상현달, 그 다음에 여기 정확하게 이번에는 태양하고 지구하고 달이 일직선 상태가 돼 버리면은 이때는 뭘로 보이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태양빛에 달이 가려지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일직선이 돼버리면 가려져요. 이때가 월식에 해당이 되고, 실제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태양이 이만하고 지구가 요만하고 달이 이만해요. 그런데 이 세 개가 완벽하게 일직선 상태에서 공전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달이 안 보여져 버리려면 여기에 와야 되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월식이 되는 거고, 실제로는 완벽하게 일직선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돌아요. 이게 약간 비스듬하게 돌기 때문에 실제로 태양빛이 와서 이 반사되는 이 뒤편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서 이때를 우리가 흔히 보름달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상현의 반대편으로 오면은 어디가 보여요? 아까는 오른쪽이 볼록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왼쪽이 볼록한 하현달 모양으로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초승달의 이제 사구로 가는 그 중간에는 아까 초승달은 오른쪽으로 살짝 볼록했었잖아요. 금달은 왼쪽으로 살짝 볼록한 이런 형태로 위상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은 오른쪽으로 점점 차가요. 그러다가 보름달이 되고, 다음에는 왼쪽으로 점점 저물어지면서 다시 사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는데, 달이 삭에서 다음 삭까지, 보름달이 뜨고 다음 보름달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한 달로 본 거를 음력이라고 해요. 음력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삭은 보통 음력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음력 1일이고요. 보름달은 말 그대로 음력 15일이에요. 15일을 보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음력 15일이 되는 날 뜨는 달이에요. 그래서 보름달. 그 다음에 그 중간 사이가 오른쪽이 볼록한 상현달이고, 그 반대편이 왼쪽이 볼록한 하현달인데, 상현달은 삭과 보름달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음력 7일에서 8일 사이에 뜨는 달이고요. 하현달은
보름달하고 삭 사이인 약 7일에서 8일 사이인 음력 22일에서 23일 정도에 뜨는 달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왜 상현달이고 하현달이냐면은 달이 지평선에서 뜨잖아요. 지평선에서 이렇게 뜰 때 상현달은 위가 볼록하게 요런 모양으로 떠요. 그래서 남쪽으로 가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으로 볼록하게 되고 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런 모양으로 집니다. 그래서 뜰 때 위가 볼록하게 떠서 윗상자를 써서 상현달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하현달은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현달 같은 경우는 뜰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뜹니다. 아래쪽으로 오목하게 뜨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뜨고, 우리가 그래서 가장 높은 고도에서 봤었을 때는 왼쪽으로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되고, 질 때 위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달이라도 오른쪽으로 볼록한 달,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높은 고도에 있는 남중에 있을 때 오른쪽이 볼록하면 상현달, 왼쪽 하현달, 오른쪽이 볼록한 상태에서 왼쪽이 볼록한 상태에서 이렇게 채워진 달은 금음달,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달도 뭘 하냐면 자전을 해요. 달도 자전을 하게 되는데 보면은 달은 특이하게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아요. 달은 공전 주기하고 자전 주기가 같습니다. 며칠로 같냐면 27.3일로 같아요. 달은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과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아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한 바퀴를 돌면서 스스로 한 바퀴를 돌게 되니까 계속 우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이 한쪽 면만 보여요. 즉 우리가 보는 달의 무늬는 고정이 되어 있고 달의 뒤통수를 볼 수가 없어요. 즉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지구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는 동안 스스로도 한 바퀴 돈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뭐예요? 같은 면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달의 뒤통수는 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요. 그리고 달이 이렇게 음력으로 치는 달은 대략 얼마나 되냐면 음력은 29.5일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실제로 한 바퀴를 도는 데 걸리는 시간, 실제 공전 주기는 27.3일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왜 음력으로 보는 날짜 공전 주기랑 실제 공전 주기가 이렇게 2.21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느냐면은 이거는 지구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음력으로 보는 29.5일은 항성월이라고 그래요. 아니 상막월이라고 그래요. 삭망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기준으로 한 거냐 5일인데 실제로 한 바퀴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27.3일에 해당이 돼요. 이게 달의, 여기서 선생님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태양빛이 이렇게 다가와요. 그러면 삭이 어디냐면 여기에 달이 이렇게 있고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상태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삭이에요. 그죠? 저기서 그림에서 봤을 때 삭이죠. 그러면 달이 문제는 한 바퀴를 돌아서 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구 주변을 공전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해서 여기까지 오면은 그래야 다시 삭이 되는데 문제는 그동안 지구도 어떻게 돼요?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기 때문에 얘가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려요? 27.3일 정도가 걸리잖아요. 그렇죠? 27.3일이 걸리는데 그럼 지구도 27.3일 동안 태양 주위를 어떻게 돼요? 공전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 여기 와 있으면 얼마나 돼요? 27.3도 정도, 하루 1도 정도 가니까 한 27도 정도 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달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조금 더 여기까지 와야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삭이 된다란 말이에요.
근데 하루에 몇 도 간다 그랬어요? 13도씩 가야 되는 거고, 달이 더 가야 되는 각도는 대략 몇 도예요? 27도 정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약 얼마예요? 2.21. 그러니까 하루에 13도고 가야 되는 각이 27도니까 이틀이 약간 더 걸리죠? 그게 2.21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달의 위상 변화를 기준으로 하는 삭막월, 음력의 기준이 되는 그것과 실제 공전 중인 항성월은 어떻게 된다? 2.21만큼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달의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자, X로 표현하시오. 그러면 X, O, O, X가 돼요. 자, 1번은 왜 틀렸냐? 물체의 크기는 거리가 멀수록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달의 반지름은 지구 반지름의 4배가 아니라 4분의 1이죠. 지구 반지름이 달의 반지름의 4배 정도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2번. 오른쪽 그림은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인데,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은 바로 여기서 라지 L이죠. 그죠? 라지 L. 즉, 지구부터 달까지의 거리. 직접 측정해야 되는 값은 바로 요 동전의 지름과 동전부터 어디에요? 눈까지의 거리에 해당이 됩니다. L과 D는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례식은 라지 L 대 스몰 L은 라지 L 대 스몰 L은 라지 D 대 스몰 D. 자,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XXOX예요. 자, 1번은 자, 달은 동에서 서로 공전을 하는 게 아니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전을 해주게 되고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왼쪽 반원이 밝게 보이는 달이 상현이 아니라 하현이에요. 오른쪽 반원이 밝게 보이는 달이 상현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달이 공전하면서 위상 변화가 일어나는 순서는 삭, 초승달, 그 다음에는 상현달, 그 다음에는 망, 보름달, 하현달, 초승달, 삭 이렇게 됩니다. 음력으로 치면은 대략 초승달은 음력 1일, 삭이 1일. 그 다음에 상현달이 음력 7에서 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승달이 요 사이 정도 돼요. 2에서 3일 사이 정도 됩니다. 망이 음력 15일. 하현달은 대략 22에서 23일 사이. 초승달은 다시 한 25에서 26일 사이가 초승달. 삭은 한 달, 30일이 됐었을 때 또는 음력 1일이 됐었을 때 다시 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오른쪽 그림은 달의 공전 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A부터 D에 달이 위치할 때, 자, 달이 관측되는 모양. 그럼 일단 뭐부터 찾아봐요? 삭부터 찾아보면 돼요.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인 D 상태가 삭이죠. 그 다음 순서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상현, B일 때가 망, 그 다음에는 C일 때가 하현.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삭이니까 안 보이고, 상현이니까 오른쪽이 볼록하고, 망은 동그랗게 보일 거고, 하현은 왼쪽이 볼록하게 보일 겁니다. 지구에서 볼 때 달의 왼쪽 반원이 밝게 보이는 거는 하현달에 해당하니까 C죠. 자, 음력 1일경의 달의 위치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얘 삭에 해당이 되니까 D예요. 만약에 태양이 왼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삭이에요. 반대가 되겠죠? 근데 어차피 공전 방향은 변화가 없으니까 삭, 상현, 망, 하현이 됩니다. 무조건 이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태양하고 지구하고 달 사이의 위치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고서 위상을 찾아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